네, 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부터 이상 기류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윤 유안타 증권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렇게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가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TSMC 실적도 좀 둔화되고 그게 한국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글로벌리 좀 업황 둔화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그럼 언제쯤 좀 개선될 수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아직 다운 사이클이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거고 네네네. 이제 지금 현재 전망되고 있는 거는 이제 4분기부터 네.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해서 일단은 일부에서는 이제 내년 내내 이제 가격이 이제 계속 빠지면서 이제 다운턴에서 이제 헤어져 나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제 생각에는 4분기에 이제 좀 모멘텀이 둔화되기 시작해서 내년도 1분기나 2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는 늦어도 2분기에는 이제 업황이 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분기에 반등이 나오면 저도 이제 전략을 하다 보니까 예. 삼성전자 주가랑 어닝, 즉 영업이익 주가를 이렇게 많이 그려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등이 만약에 내년 2분기게 되면 통상 빠르면 6개월, 예. 늦어도 1분기 전에는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었어요. 예.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연말 정도쯤이면은 더 이게 주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주가면 연말까지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 주가면은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등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올해 안에 나온다. 근데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물론 삼성전자도 하락을 많이 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쯤에서 사실 30%나 예. 하락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좀 아픈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BR 밸류에이션도 보면 예. 지금 한 1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1.12배인가 그 정도 된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하이닉스 지금이 락바텀이다 아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락버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최악의 가정.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내내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했을 때 네네. 이 회사의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 어디에서 이제 하방을 지지할 수 있을지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해보는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는 PBR 기준으로 올해의 PBR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내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지금 현재 PBR이 1.2배에서 1.3배 정도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에 그 다운 사이클에서의 저점 멀티플이 1.0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0배 미만에서 바닥을 다졌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별로 점점 지금 그 저점 멀티플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는 그 다운 사이클에서의 저점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 멀티플도 올라가는 게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최악의 가정을 해도 PBR 올해 기준으로 PBR 1.1배에서 1.2배 정도는 이제 바닥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주가를 보면은 이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최악의 가정을 해도 거기까지 그렇다면 지금이 보는 한 거죠. 10만 원 언저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는 5에서 넓게 잡으면 10%. 예, 근데 맞습니다. 업사이드로는 이제 그래도 한 3, 40%.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업사이드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런 내년도 전망이 네. 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편차가 되게 크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수요를 전망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구간에 네. 진입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되게 이례적인 성장을 했는데 네. 이게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스마트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만 업체들 데이터를 보면은 미디어텍 같은 경우 전월 대비 좀 하락이 많았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월별로 보면은 네네. 그런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그 나라 간의 국가 간의 그런 뭐 좀 그런 그 예를 들면 중미 무역 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 부품을 그 리스타킹 하는 게 월별로 봤을 때는 좀 편차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 굳이 이제 왜 전월 대비로 하락한 어쩌면 또 한 달 두 달의 문제일 수도 네. 있는데 뭐 공급이 약간의 좀 뻐걱뻐걱하는 부분들도 있을 네.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피크아웃 논란이 워낙 이게 네, 가세다 보니까 이 과연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수요의 부진이 정말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우려가 더 진행이 되는 건지 요거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네, 그런 네, 생산 네. 차질을 말씀하신 네, 네.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제 좀 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내 이제 계속 그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끌고 가야 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 부족이 시작됐고 올해 들어서 상당히 심화가 됐는데 실제로 그 메이저 업체인 뭐 TSMC나 삼성전자가 네. 특히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펙스 규모를 늘린 게 올해 연초에 이제 캐펙스를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향 조정을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결국에는 올해 집행되는 그런 대규모 캐펙스가 내년도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거죠. 내년도 1분기부터 해서. 그래서 1분기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좀 해소되는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듣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가를 뺐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 네. 소설일 수 있어요. 그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삼성전자가 네. 일부러 메모리 가격을 좀 둔화시킨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저도 이제 사이클을 보면 뭐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한 2013년에서 14년 올라갈 때가 있었고 2017년, 18년 때 있었는데 그 예. 진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 빠질 때 또 확 네. 빠져버리고 그러면 이 진폭을 줄이기 위한 네. 어쩌면 원유 시장에서의 사우디 역할을 네.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일부러 왜냐하면 2분기 출하량이 워낙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진폭은 네. 지금 독과점화가 된 게 지금 2011년부터 독과점화가 거의 10년째. 됐잖아요. 네. 예, 10년째 되고 있는데 그 전하고 그 후하고 확실히 진폭은 알아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당연한 거죠. 그게 네. 이제 플레이어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플레이어가 많았을 때는 뭔가 좋은 사이클이 왔을 때 대규모 투자를 여기저기서 막 했었는데 지금은 딱 3, 4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진폭이 나오기가 힘든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뭐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2분기 때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가격 급등에 대한 그런 좀 견제는 뭐 이 세 개 업체 중에 뭐 한두 개 업체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좋았던 PC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좋았던 PC 수요가 이제 좀 그 업체들의 그 부품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좀 오더가 좀 줄어드는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확인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지금 둔화돼서 수요 공백으로 이어질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네네네. 이게 극단적으로 안 좋은 과정으로 갔을 때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아무리 못해도 이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은 하방을 지킬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제 논란이 있고 뭐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 뭐 수요가 부진하네 공급의 쇼티지 문제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매력적인 순간에 왔다라는 네.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반도체 관련 탑픽 한번 이제 말씀해 주세요. 관련 탑픽이라고 하면 지금 중소형주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런 주가 하방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저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그쵸. 것 같고 관련돼서 중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여기는 또 가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다운 사이클은 그렇게 길지 않고 깊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극단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년도 내내 이제 4분기부터 가격이 급락해서 계속 내려가는. 내년도 내내 이렇게 가격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소부장 업체들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캐펙스 컷이 나오고 가동률 조정까지 나오게 그렇죠. 되면은 관련된 업체들은 다 이제 실적 부진에서 매출 벗어나기 빠지고, 힘들 CR까지 당하고. 예,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제 생각은 제 전망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네.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가정 때문에 동반 하락한 소부장 업체들 다 이제 매수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원익 QNC를 말씀을 원익 드리고 QNC.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그런 캐펙스 사이클뿐만 아니라 이런 그 회사의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어 대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캐펙스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이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참 안 좋은 얘기들만 생산하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근데 이제 반전의 계기나 좀 이벤트라고 할까요?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벤트라고 할 거는 네. 지금 일단 삼성전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 모멘텀이 파운드리. 상반기에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뭐 일회성 이슈도 있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정상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거다. 네. 그래서 뭐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 4분기에는 거의 분기 영업이익이 8천억에서 1조까지 파운드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비메모리 사업에서만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 가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근데 예. 하반기에 이런 실적들이 확인되면서 좀 이거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올해 600만 대 정도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 수량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의 초입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IM 사업부랑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그런 글로벌 리더십이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거다라는 그 두 가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고 네. 메모리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금 4분기부터의 그 다운 사이클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선반영하고 지금 2월 달부터 해서 계속 선반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그런 가격 하락이 확인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의 반대로 예. 주가를 이제 방향성을 이제 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다운 사이클은 맞다. 그렇지만 그 진폭은 좀 작고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뭐 거의 진바닥까지 왔다라는 예. 얘기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재윤 유안타 반도체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